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 가지고 계시나요? 2023년도 퇴직연금 통계 결과가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의 가입 현황을 보면요. 321만 명으로 해서 2022년도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321만 정도가 IRP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운용이 되는 적립금액 자체는 76조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적립금액도 늘고 있는데, 퇴직연금 등에서 중도인출이 4년 만에 증가세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도인출을 해서 돈을 빼면은 사실은 안 되는데, 이 돈을 빼서 어디에다가 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6만 한 4천 명 정도가 중도인출을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28%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중도인출 금액도 2조 4천억 정도가 넘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은 중도인출의 80.2%가요. 주택자금 마련용으로 중도인출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도인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썼다라는 분들이 약 한 52.7%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주거 임차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27.5%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숫자가 약 한 17,500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머지 장기 요양이라든지 파산 선고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되게 미미하고, 또 회생 절차도 또 있긴 하지만 이 부분 미미해요. 그래서 주택자금 마련용으로 80.2%가 인출을 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30, 40대가 7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30대하고 40대가 합해가지고 대략 75.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살 때 인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혹시나 퇴직연금보다는 주택을 사가지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좀 유리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자체가 수익률이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혹시 차지하고 있던 건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해서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부동산에 대한 불패가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부동산 자체가 자칫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면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IRP를 가입하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임차로 중도인출을 하면 세금이 얼마나 될까를 좀 한번 알아봤는데요. IRP에서는 원천적으로는 중도인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편인데요. 부득이한 경우는 인출을 허용하고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첫 번째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을 포함해서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를 요할 때는 중도에 인출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득이한 경우는 가입자가 개인 회생을 하거나 또는 파산 선고를 당했을 때 중도 인출을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로 봅니다. 세 번째는 천재지변 상황에서 부득이한 경우로 보는데, 이런 경우에 중도 인출을 허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세금을 받아요. 즉 3.3에서 5.5% 정도 연금소득세를 나이에 따라서 좀 내는데, 지금 주택과 관련돼서 중도 인출을 받으신 분들은요, 무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전세보증금 때문에 돈을 중도인출을 하거나, 세 번째는 사회적 재난, 좀 코로나 같은 거 있죠. 15일 이상 입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돈을 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기타 소득세를 16.5%를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과도하게 내는데, 만약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IRP에다가 세액공제를 위해서 600만 원 정도를 10년 동안 넣어놨어요. 그럼 원금 6천이잖아요.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그럼 원금 6천만 원에다가 수익이 2천만 원 정도가 붙어서 이 8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중도인출을 8천만 원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쉽게 해서 세금이 1320만 원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6.5%를 기타 소득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도인출에 대한 세금이 과도하다. 특히 부득이한 경우 이해의 경우에는 굉장히 과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 가입자분들도 뽑아서 쓸 수가 있기는 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DC가 있고 DB가 있죠. DC분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중도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항목에 보면은 여기 3개는 부득이한 경우가 지금 맞죠? 그런데 1번, 2번 항목도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무주택자 가입자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나 무주택자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을 상환할 때는 DC형에서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이 DC형 자체가 자칫하면은 중도 인출로 이어져서 나중에 퇴직했을 때 또는 연금으로 생활을 할 때 상당히 좀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따라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의 편중 현상이 은퇴에 임박하면서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자산 보유 비중이 83% 정도가 부동산에 지금 거의 잠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3.6%의 부동산의 비중은 미국이나 일본 50% 이하인 이런 나라들보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만 가지고 있었을 때 나중에 연금을 통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오는데 그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요, 최후의 보루라는 이야기가 있죠. 보루, 지켜야 될 마지막 자산으로서 퇴직연금은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 좀 닥치더라도 우리가 퇴직연금을 부동산으로부터 좀 지킬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노력을 해야 풍요로운 현금 흐름이 연금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곳에서는요, 중도 인출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하고 또 법적 금지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는 빼나가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은퇴에 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좀 비교적 완화된 조건으로 중도 인출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전체적인 노후를 조금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